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시간에는 감정평가가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고, 이 가치 추계 활동이니까 가치와 관련된 이론들이 꽤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치가 왜 발생합니까? 자, 두 문자가 뭐라고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시험에 나온다니까. 효상유 이렇게 돼 있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 최소한 요 두 문자 정도는 인문과학 때 선행적으로 좀 암기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지역의 특성, 즉 이게 지역 요인이죠. 지역의 특성인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의 일단 가격 수준을 먼저 찾아요. 실무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이 같은 지역이더라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요걸 찾아내는 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번개풀에 콩 구워 먹듯이 용어 정리를 쭉쭉쭉쭉쭉 해 나간 거예요. 요 정도면, 요 정도 이해만 좀 하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실무에서 이론적으로는 지역을 분석하고 뭐 개별 분석을 합니다. 이러지만 항상 우리가 가치라는 건 뭘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가치가 참 쓸모 있어. 이러면 가치가 겁나 많아.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항상 가치는 결국 결과를 가액으로 뭔가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에서는 이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요 방법을 3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 놈이 시험의 정의 정도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데 항상 그냥 무조건 포기야. 왜? 일단 어디에 있어요? 132페이지야.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여기까지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과목에 치여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문 강의 때 꼭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 평가 3방식의 정의하고 이해 정도는 제가 반드시 선행해 준다고. 선행해 준다고. 왜?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언제까지? 나는 하겠지. 나는 하지만 대부분 5월달까지 이쪽 안 하셔. 자, 저는 해. 예. 자, 그러면 이거 봐요.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감정평가 방식을 딱 봤더니 아이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거부감이 확 느끼는 거야. 나 그냥 하나 찍어볼란다. 이렇게 찍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크게 감정평가를 저희 가치를 수치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이 세 가지를 3방식이라고 해. 뭔지 모르겠지만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요걸 3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가치만 추계하지 않아요. 임대료도 추계를 해요. 임대료도. 그럼 언제 임대료를 추계합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토지 등도 임대를 해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은 가액, 그냥 가격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가격을 구하는 법이 있고 구체적인 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다시 두 가지로 뻥튀기 되니까 일단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고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 6가지 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6가지 방법이나 되니까 출제자는 시험을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무조건 낸다고. 도대체 그럼 몇 문제나 낼까요? 찍어보셔. 힌트야. 3방식 6방법이니까. 돌 플러스 I가 6문제나 여기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3문제나 나온다고.
세 문제나. 세 문제나. 그런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계산이에요. 계산 문제. 그런데 계산 문제는 제가 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감정 평가 업을 할 게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계산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권하지 않지만 세 문제를 다 버릴 수는 없다고. 그 중에 두 문제를 맞아야 돼. 하나는 오늘 공부해서 하나 맞추고 또 하나는 계산 두 개 중에 하나 3번으로 찍으면 한 문제를 맞게 돼 있어. 그러면 딱 두 개 맞추는 거야. 두 개. 네, 두 개. 그래서 오늘은 이론 문제를 할 거야. 근데 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필기 노트에 있는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보면 정의라는 게 있죠. 정의. 요 정의를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할만해? 할만하지 않아? 원매 이게 할만하지 않아? 정의 그대로 나오는데? 이 정의만 익숙해지면 된다 이런 말. 정의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 표에 보면 요 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해 포인트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 우리가 가치를 구하는 어떤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치라는 거. 일단 가치를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성이에요. 가치라는 걸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있고 비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용성.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치는 수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에요. 그럼 이 시장성이 뭡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주 쉬운 사례가 있어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자, 연인이 있는데 여기 남녀 연인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뭔가 선물을 딱 하나 줬어요. 선물을 하나.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 선물에 담겨있는 애정이라든지 노력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뭐가 궁금해? 가치의 형성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치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 선물이랑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요 놈이랑 비슷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는지를 시장에서 확인해 봐. 그래서 시장에서 얘랑 비슷한 물건이 1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면 대충 해도 한 1만 원짜리 정도 되겠지. 이게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야. 이게 가장 보편화된 가치를 찾는 방법이야. 이런 거 우리는 해봤어, 안 해봤어?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대부분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잖아요. 대부분. 명절이라든지 자신의 생일 선물 이런 걸 받으면 반드시 얼마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가 얼마의 가치로 형성되어 있을까? 대부분 뭘로 확인해 봐요? 같은 동에 다른 비슷한 같은 동의 다른 호가 최근에 얼마로 거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가치를 찾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에요. 가장 보편화된. 그 다음에 비용에서 뭔가 가치를 찾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너무. 우리가 가끔씩 커피. 자, 커피를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런 게 그려진 게 있어요.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이게 왕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커피요? 그렇죠. 스타벅스 커피요. 스타벅스 커피가 여자인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여기에 왕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아무튼 이 스타벅스 커피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이 스타벅스 커피를 보면서 도대체 너는 뭘로 만들었길래 한 잔에
기본 4,000원을 넘게 받니?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뭐에 빗대 보는 거야? 이 물건을 만들 때 도대체 이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길래 너는 4,000냥이나 받을까? 즉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판단하기도 해요. 아니 다른 데서는 다 2,000원, 1,500원 받는데 왜 너만 4,000원이냐? 뭐 금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부동산으로 치면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된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얼추 1억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비용의 측면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서설이었고 진짜 오늘 제가 질문을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왜? 자, 부동산 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치예요. 가치. 이건 중개업에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업도 마찬가지고 개발업자, 무슨 투자를 하는 사람, 대출을 하는 사람 전부 다 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날 겁나게 했어. 첫 번째 날. 안 했구나. 안 했네. 예, 인문 강의 때는 안 했네요. 자, 이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치가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자, 살짝 봐요. 필기노트에 어디 있냐? 12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 122페이지 보면 가치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이거 한 거 같은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네. 노량진에서요? 여기는 강의 안 하나? 여기 인문 강의 때 어디 분명히 했는데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겠네. 오늘은 지금 해요 이제. 자, 가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래, 저기 가치의 정의를 보면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환원한 값. 가치. 자, 이 문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한 번은 이 문구에서 무려 그 해에 3문제가 출제됐다고. 3문제가. 자, 이 가치는 그러네요. 제가 이 감정평가사 강의랑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우리가 인문 강의니까 이거 당연히 안 했겠죠. 자, 가치는 어떻게 추계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거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미래가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냥 상식적으로 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미래죠. 미래 장래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 줄 것이냐, 요게 항상 가치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걸 배우긴 배웠지만 현재 가치는 단순히 시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치의 정의를 딱 한마디로 정의되면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그냥 합산한 값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 기대이익을 합산한 값.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보셔. 자, 여기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그리고 내 친구의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내 친구의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가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이거 했어. 내가 어딘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항상 2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자, 경제적인 가치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치는 재화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장래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게 항상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친구의 경제적 가치는 내 친구가 과거나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앞으로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친구가 그냥 40세라고 가정을 하고 일반 직장에 다니니까 정년이 한 55세 정도 된다고 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15년 정도 일할 수 있죠?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내 친구는 매년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소득은 장래 1억씩 15년이니까 한 15억 정도 벌 수 있죠? 그러면 요걸 너의 가치야 이렇게 하는 거야. 비정하게 다른 거 다 빼고 경제적인 것만 딱 따지면 너는 앞으로 15억을 일을 해서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15억짜리야 이렇게. 그럼 이 15억짜리라는 소리를 들은 친구는 내가 15억이나 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비정한 세상이라고 욕을 할까요? 15억이나 쳐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래, 결심했어. 나도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드디어 따요. 딱 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가 달라져. 두 가지가. 첫 번째, 자 중개사 자격증은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년이 아니라 더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 중개사 정년이 대충 언제까지 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개업이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거지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정말 물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정말 진상인 손님 하루 종일 비유 맞추는 게 화병 나서 쓰러지는 거지 몸이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니까 마음만 잘 관리를 하면 진짜 100세까지도 할 수 있어. 100세까지도. 요새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어 세상에? 60년을 더 일해. 60년 15년이 아니라 60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게 직장 다닐 때랑 똑같이 받으려고? 아니잖아. 2배는 받아야지. 2배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은 60년간 2억씩 세상에 120억으로 늘어나네. 놀랍네. 120억.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중개사 자격증이 없을 때는 15억.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120억. 그럼 결국 이 중개사 자격증이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얼마야? 105억. 이게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말 할 때 중개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기부여가 확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그렇죠. 105억을 뭔가 획득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항상 이론은 현실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가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장래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을 썼지만 부동산은 이게 더 극명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어떤 빌딩의 가치를 추계하고 싶어요. 이 빌딩의 가치. 그러면 이 빌딩의 가치는 항상 과거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빌딩을 내가 투자했을 때 앞으로 이 빌딩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딩의 가치는 그렇죠. 장래 기대되는 이익으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 빌딩의 임대 수익이 매년 1억씩 임대 수익이 나오고 이 빌딩을 30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딩을 구입해서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총 30억. 그러면 요 30억이 이 빌딩의 가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 가치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장래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는 수익으로부터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이게 수익으로부터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수익성이라고 그런다 이런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느냐 이걸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투입된 비용에 의해서도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정확히 말하면 장래 얼마의 수익을, 장래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우리 방법 중에 일단 요 놈은 이해가 됐어요.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그런데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것과 임료를 구하는 걸 동시에 하게 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격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임료는 시험에 좀 등한시 나오니까 항상 방식 중에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부터 먼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방식에는 꼭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 시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성. 그리고 시장성에서 가격을 찾는 방법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고.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한 번씩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고정이 안 되네. 자,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물음이 뭐라고 돼 있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좀 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일치계.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하다 이런 말. 우리가 부동산에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좀 전에 그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행복 아파트 단지예요. 행복 아파트 단지. 그리고 여기가 3000세대고 이 3000세대니까 중개업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 사장님이 이쪽에 뭔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자, 101호 아파트의 주인이 101호 아파트의 주인이 김 사장님에게 뭘 의뢰합니까? 그러면 중개를 의뢰합니다. 중개. 그런데 이 101호의 고객은 절대 그냥 가지 않고 그나저나 김 사장 101호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니? 요걸 묻는단 말이에요. 요걸. 자, 우리가 가치를 추계할 때 반드시 꼭 결정해 줘야 될 용어가 있는데 요 101호가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물이잖아요. 항상 요 목적물을 대상 물건이라고 불러요. 대상 물건. 이게 앞으로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시장에서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부동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101호가 속해 있는 요 지역, 요게 지역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시장에서 101호랑 유사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는지를 알면 얼추에도 가치를 추정할 수 있죠. 이게 시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1호랑 유사한 물건을 찾아봤더니 유사한 물건이 있어. 당연히 있겠죠.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쪽에 301호가 있어. 그리고 이 301호가 최근에 1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대상 물건의 가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정도 되겠지. 이게 시장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시장에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었느냐, 이걸 통해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유사 물건 301호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자, 얘가 이미 거래된 하나의 사례죠. 그러니까 얘가 거래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사례. 그래서 거래 사례를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치를 찾는데, 중요한 건 301호가 1억 원에 거래되었다 해서 대상 물건이 딱 1억으로 거래될 가능성은 없어요. 1억 수준이라는 거지. 1억보다 살짝 높을 수도 있고 1억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보다 높아야 될지 낮아야 될지를 뭘로 결정합니까? 두 물건을 비교해야죠. 비교해서 요놈이 좀 나면 1억 좀 더 올려주고 가치를, 비교해서 301호보다 101호가 떨어지면 살짝 가치를 낮춰줘야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찾는 다음에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의 우열을 비교해요. 그래서 대상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래 사례를 찾은 다음에 대상 물건과 비교해서, 우열을 비교해서 대상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는 거야.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에, 이렇게 항상 암기 코드가 이런 거야. 시장에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은 다음에 이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의 우열을 비교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일단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건 일지계니까 지역 요인은 지역적 특성, 개는 뭐예요? 개별적 특성이니까 대상과 지역이라든지 개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더럽게 어렵게 해놨지만 결국 유사 물건이야. 비슷한 물건. 이게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거래 사례. 그리고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을 뭐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비교의 과정이에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암기를 이렇게. 실무에서는요, 비교를 정확히 몇 개를 합니까? 그러면 실무에서는 4가지로 해요. 하나는 사정 보정이라는 걸 하고, 또 하나는 시점 수정, 또 하나는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별 요인 비교 해서 우리가 두 문자로 사, 시, 지, 개라고 암기하는데, 사시지개라고 암기하는데 계산 문제는 제가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 문자도 잘 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시지개 4가지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사정.
자, 우리 거래에는요, 다양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 다양한 사정이라는 건 어떤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 사장님 이 거래 사례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유사 물건이 1억에 거래된 걸 찾아냈어요. 그런데 요 거래 내역서를 살짝 살펴봤더니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친인척 간의 거래, 아버지와 부자 간의 거래, 그러면 분명히 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싸든지 비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특수관계인끼리 거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정, 즉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요 사정에 금매라는 사정이에요. 금매.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래에 개입되어 있는 사정이에요. 자, 거래에 이런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 거래 금액이 왜곡되어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잘 거래된 걸 거예요. 제대로 왜곡되어 있어요. 어떤 사정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 그냥 거래 말고 거래를 위해서 거래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정이 들어가 있다면 가격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김 사장이 이거 금매로 나왔구나. 금매로. 그리고 얼마나 싸게 줬냐 봤더니 금매로 나와서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거래되었다는 거예요. 싸게. 그러면 이 거래 사례는 1억에 실제 거래되었지만 싸게 금매 때문에 1,000만 원 싸게 거래되었으니까 정상적이라면 이 거래는 얼마로 돼야 돼요? 그렇죠. 1억 1천만 원 정도로 거래되었어야죠. 자, 문제는 나는 금매용의 가격을 찾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을 찾는 거니까 얘가 금매로 1,000원, 1,000억, 1,000만 원 싸게 거래되었다면 그렇죠. 실질적인 거래는 1억 1,000에 해줬겠구나. 요렇게 뭔가 보정을 하는 걸 사정 보정이라 하는 거야. 대충 감이 오죠? 대충? 여기 사정 보정이야. 자, 그리고 이 금매라는 사정은 거래에 많이 개입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시점 수정.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그게 뭐냐? 기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 요 기준 시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인데 가치 또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가치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3월 1일자 가격이냐 5월 1일자 가격이냐 10월 1일자 즉 일자에 따라서 가격과 가치는 항상 달라진다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가치를 추계할 때는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가치를 몇 월, 몇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밝혀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 101호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101호 주인 지금 물건 거래를 위해서 가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자 언제 거래할 거요? 봤더니 내가 올해 5월 1일 정도에 내가 정글 갈 거니까 5월 1일 정도에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몇 월 몇 일자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5월 1일자 가치를 추계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5월 1일자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1호라는 물건에 5월 1일에 가치를 추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은 안 나올 데가 없는 용어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제가 용어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대부분 이 거래 사례는 언제 거래됐겠어요? 이미 거래된 것이니까 과거야, 과거. 그래서 저 거래가 1년 전에 거래됐다고 해보죠. 요게 거래가 된 시점이에요. 시점. 그런데 나는 가치를 언제 추계하고자 하는 거죠? 항상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 지금 5월 1일로 지금 뭔가 추계하려고 그래요.
그냥 헷갈리니까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 이것도 현재. 그냥 오늘자 가격으로 추계해줘. 이렇게 하자고요. 예, 그럼 뭐야? 지금 1년 전에 얘가 1억으로 거래되었단 말이야. 1억으로 거래되었는데 지금 내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시점은 기준 시점이잖아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기준 시점에서 이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어야 되느냐? 요게 필요하다고. 근데 사례를 더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1년 전에 거래된 애고 지금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1년 전에 1억으로 거래되었다면 지금 거래를 하게 되면 얼마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기간 동안 1,000만 원이 상승했으니까 1억 1,000만 원으로 거래되겠구나. 이런 걸 보정하는 걸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딱 봤더니 일단 만약에 금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금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금매라는 사정을 제외해 줘야죠. 그게 사정 보정이에요. 어떻게 보정합니까? 금매로 1,000만 원 싸게 거래됐대.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1억 1천으로 거래되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1억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 1억이 1년 전에 거래래. 1년 전. 그리고 얘가 1년 전에 1억이고 이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 올랐다면 지금 이 물건이 거래한다면 얼마로 거래될 수 있다는 거야? 1억 1,000만 원으로 거래되겠죠. 1억 1,000만 원. 요렇게 시점을 보정하는 걸 시점 수정이라 하는 거야. 시점 수정. 그리고 요 밑에 건 더 할 필요 없어요. 지역 요인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과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요인은 개별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특성. 즉 301호가 리모델링이 됐냐 리모델링이 안 됐냐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런 특성을 비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사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개별 요인 비교를 통해서 뭔가 가격을 찾아낸다. 이게 실무적으로 4가지 하는 방법이에요. 4가지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일단 어디서 가치를 찾는다? 시장에서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의 가치를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뭘 찾아낸 다음에 거래 사례를 찾아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원래 가치 형성 요인은 1, 지, 개 3가지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실무에서 이 일은 일반적 요인인데 이 일반적 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부동산의 가치를 하나 추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대부분 대상이 속한 지역적인 특성부터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식으로 치면 사시, 지, 개 등의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고 10분 쉬자고요. 일단 첫 번째. 자, 132페이지를 보면 다른 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3방식 6방법의 맨 위를 보면 일단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게 눈에 보여요? 시장성은 시장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근데 시장성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밑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의를 봤더니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줄이면 그냥 비슷한 물건이야.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아.
그리고 거래 사례와 우열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비교합니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 지계, 여기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역, 개별 요인 등의 과정을 거쳐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정의니까 꼭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럼 지금 세 가지 중에 뭘 먼저 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먼저 했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른 방식 좀 보자고요.